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채널 백세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부모와 자식, 그 따뜻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 얼마 전 동네 아주머니들과 점심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작은 식당 안, 소박한 반찬과 따끈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날씨 얘기며 자식 이야기까지. 자연스레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중 한 분, 윤숙 씨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이번 명절엔 따님이 용돈 좀 챙겨줬어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요, 이번엔 제가 안 받았어요.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숙 씨는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애들이 힘들다고 해도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딸과의 일이었죠. 그 속엔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작지만 큰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해 전. 제 딸 서연이가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입니다. 남편과 함께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던 아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매달 작은 용돈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엄마, 많이는 아니지만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밝게 웃는 딸을 보며 저는 고마움에 웃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저 감사히만 받던 그 돈이 사실은 아이의 무거운 짐이었단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비로소 멈춰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결혼 후에도 매달 빠짐없이 제게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엔 서연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 많이는 아니지만 받아요. 엄마 커피라도 사 드시라고요. 그 말을 할 때 아이의 눈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예뻐서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 정성이 고맙고 아이가 날 생각해 준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도 막 결혼해서 쓸 돈이 많을 텐데 이 돈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딸이 보내주는 마음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고맙다, 잘 쓸게 하며 받았지만 속으론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손주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다며 잠시 집에 들렀다기에 찾아간 날이었죠. 서연이와 사위는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거기엔 반찬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식비 좀 아끼느라 반찬 다 떨어졌어요. 내일장 보러 가려 했는데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순간 뻐근했습니다. 딸이 생활비를 아끼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사위는 약국에 약을 사러 나갔고 저와 서연이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던 서연이었지만 이야기 도중 슬며시 한숨을 쉬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억지로 미소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엄마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기에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왜 이제야 말하니 엄마한텐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망설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아기도 자주 아프고 병원비며 이것저것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 용돈을 조금 줄이자고 했어요. 그치만 제가 그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돈인데 먼저 줄이자 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내게 짐이 되지 않으려 얼마나 버텼던 걸까. 내 딸은 자신이 힘든 티도 못 낸 채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엔 카드 값이 모자라서 결국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금세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내게 용돈을 줬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움켜쥐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정말이니? 엄마 용돈 주겠다고 내 돈을 깼었단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결혼 후에도 엄마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돈까지 포기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카드 값이 모자라서 적금을 깼어요. 그래도 엄마 용돈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곱씹을수록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받아왔던 돈이 서연이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단 걸 왜 몰랐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제가 그 돈을 대부분 쓰지도 않고 모아두기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끔 옷 하나 사는데 쓰고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통장에 고이 넣어두기만 했죠. 그런데 정작 내 딸은 그 돈을 마련하려고 허리를 졸라매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준 게 많지도 않은데 적어도 짐은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한 자식은 내 손을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놓아줘야 한다고. 입으로는 늘 말해왔으면서 정작 나는 그 삶을 내 손으로 자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에게 더 이상 용돈을 받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그만 줘라고 말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분명 속으로 상처받을 겁니다. 엄마가 자신을 멀리하나 서운해하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정을 아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제 진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말투를, 단어를, 순서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죠. 서연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그 환한 목소리에 괜히 마음이 더 아릿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어제 너랑 이야기 나눈 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단다.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괜한 말 했어요? 엄마, 혹시 용돈 드리는 거 부담된다고 느끼신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아직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가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얼마나 엄마를 배려해왔는지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단다. 너랑 사위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는데, 엄마가 도움은 못 줄 망정짐이 되면 안 되겠더라.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앞으로는 용돈 신경 쓰지 마. 그 돈은 너희 식구를 위해 써. 그게 엄마한테 더 큰 선물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연이의 숨소리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동안 부족했지만 엄마 챙겨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동안 엄마 잘 챙겨준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매달 돈 보내지 말고 그 대신 전화 자주 해주고 얼굴 자주 보여줘. 그게 훨씬 더 고맙고 기쁜 일이야. 그 순간 서연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통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수많은 감정과 이해가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진심이 딸에게 잘 전해졌다는 사실에. 그날 이후 우리 모녀 사이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문자 한 통, 짧은 통화가 전부였던 사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연락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손주는 콧물이 멈추질 않아서 병원 다녀왔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망설이던 말들도 조심스럽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지쳤어요. 아기 봐주는 이모님도 못 구하고 매일 전쟁 같아요. 그럴 땐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필요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한두 시간 손주를 봐주기도 하고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주는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위로가 되었다는 걸 서연이의 말과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진짜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모든 선물보다 더 귀했습니다. 예전엔 돈이란 매개를 통해 어색하게 이어졌던 대화가 이제는 마음과 진심으로 이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도 그런 서연이에게 자주 말을 건넸습니다. 애 많이 힘들지. 너도 쉬는 날 좀 챙겨야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자신도 돌봐야 해. 그렇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마음을 나누고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용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결심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들과 다시 점심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오갔고 그 중에서도 윤숙 씨는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죠. 윤숙 씨,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러자 윤숙 씨가 제게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지난번 이야기 계속 생각났어요. 딸한테 용돈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자식한텐 더 큰 배려라는 그 말. 그거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괜히 아이 마음 상할까봐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진심을 전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윤숙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돈. 고맙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지금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자식이 준다니까, 그래, 부모니까 받아야지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찻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제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절대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의 마음과 형편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식이 주면 무조건 받는 게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는 손을 놓아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윤숙 씨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섭섭해할까봐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도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야겠네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지도. 윤숙 씨와 나눈 그 짧은 대화는 제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 뭘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일까? 물질적인 도움일까? 아니면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선물은 아닐까? 딸 서연이가 제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애쓰던 그 모습도 사실은 엄마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고마웠고 더는 바랄 게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아이의 돈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된 삶이라는 걸. 내 지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자식이 챙겨주는 게 효도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통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 세상의 젊은 부부가 살림을 꾸리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결혼만 해도 대견한 시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줘야 할 몫이 있다는 식의 기대는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겠다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가 먼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용기. 그게 부모의 마지막 배려 아닐까요? 윤숙 씨는 그런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나도 아들한테
용돈 받지 말고 차라리 같이 밥 한 끼 더 먹자고 해야겠어요. 그게 서로 더 좋겠네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현명하신 결정이에요. 가끔 아이들이 용돈 대신 작은 선물을 하거나 시간을 내어 찾아오면 그걸로도 충분하죠. 무조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숙 씨와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자식에게 고맙고 동시에 미안한 그 마음, 받으면서도 또 멈칫하게 되는 그 마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부모들 모두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서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이 힘겨운 와중에도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으로 내미는 손길.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그들의 형편과 무게를 함께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받을 자격이 없어 하거나 반대로 내가 키웠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중심에 놓여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아주는 것.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온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도 한때는 서운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기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결국엔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서연이를 통해 배우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받을 건 감사히 받되 필요 없는 기대는 내려놓자. 그리고 아이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자. 용돈을 받지 않기로 한 제 결정은 처음엔 아이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건 아이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구나.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것이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자존감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살림이 넉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로도 충분히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부모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연이가 제게 뭔가를 해줄 때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도 될까? 혹시 내 부족함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필요한 도움은 요청하되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늙어가는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걸 이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주는 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받을 땐 고맙게 받고 안 받을 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받는 거지 곧 사랑의 증거라고만 여긴다면
진짜 사랑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꼭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바쁜 와중에도 건네는 안부 전화 한 통, 그 모든 것들이 용돈보다 훨씬 더 큰 효도가 되어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런 정서적 유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서 받던 용돈을 처음으로 거절한 그날부터 제 삶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끊는다는 건 늘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특히 그것이 오랜 습관이었고 마음의 기대가 담긴 관계일수록 더더욱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결심은 제게 비움이 아닌 채움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존을 지키려는 노력. 그것은 결국 제가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무탈한 일상과 건강한 삶,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는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 또 부모로 살아왔던 제 얼굴에 이제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나 자신으로서의 표정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돈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때로는 함께 걷는 산책길, 때로는 그냥 엄마 잘 지내지? 하는 그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천금 같은 효도가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잘해 오셨고 지금도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복잡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용기 내어 한번 말해보세요. 얘야, 나는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 진심은 분명 자식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백세지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